자, 방금 전에 컴퓨터에 에러가 나면서 녹화했었던 분량을 전부 다 날려먹고 새롭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그냥 짜증이 나지만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8,82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때는 8,600불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지금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과연 그들의 말대로 쭉쭉 밀리게 될 것인지,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쟁이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나온 소식들도 한 번씩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그닥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겠다, 채굴과 코인 공개도 과세를 매겨버리겠다라고 기재부가 나선 것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자, 뭐 일단 맞는 말이긴 합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죠.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게 취급을 하고 돈만 뜯겠다라는 취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은 이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 방안을 다가오는 7월 발표를 시키고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부가세나 거래세는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암호화폐 거래를 해가지고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을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이제 오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에 그런 것도 간구를 했었는데 해외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그런 예가 있었다라면 한국에서도 진행을 했었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기재부는 이제 세금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뜯기 위해서 개인 간의 거래까지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서 이 P2P 거래라고 하죠.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것도 추적을 해가지고 과세를 매기겠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개인 간에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세금을 매기나요? 아니면 개인 간에 혹은 이 친구나 가족 간에 암호화폐를 주고받아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가?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많지만은 7월이 되면은 저희가 확실하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밌게 생긴 책이 한 권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 제목이 초예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예측도 아니고 예리한 예측도 아니고 날카로운 예측도 아닌 초예측. 이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 제목을 지었나 보죠. 드래곤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초사연. 자, 아무튼 이 책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보시면은 부의 미래, 변곡점에 선 세계 경제, 먼저 내다본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발 하라리, 스콧 갤러웨이 그리고 에이다의 찰스 호슨킨슨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비롯해가지고 세계 석학 5인이 말하는 기술, 자본, 문명의 대전환, 뭔가 굉장히 거창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귀염둥이 찰스가 이 책의 한 부분을 당당하게 차지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블록체인을 대표해가지고 찰스가 나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안목이 있으면 위기도 기회가 된다. 에이다에 투자하신 분들께서 이제 기분 좋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초예측, 저는 안 사겠습니다.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리브라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원래 리브라 지갑회사가 있었죠. 칼 리브라였는데요. 이번에 이름을 바꾸면서 리브랜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이름은 노비. 소비자들에게 헌신적인 서비스를 하겠다. 노예 같은, 이 노비 같은 서비스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노비로 지은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노비가 출시되고 나면은 전용 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이체 및 송금이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추노가 생각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거나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들이 미친듯이 날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벌써 알트코인 시장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들고 있는 알트는 오르지 않았는데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보시면 이 잡코인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잡코인이 아닌 코인들도 있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지진 마시고요. 전반적으로는 잡코인들이 엄청나게 펌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잡코인 같은 거 거래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비트코인이 진정되는 대로 제대로 된 알트코인들도 상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피자데이의 주인공, 비트코인이 1만 개로 피자 두 판, 이 도미노 피자였었죠. 사서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가 이어서 최근에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피자 구매에 비트코인 4만 개를 더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충격과 후회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직장은 번듯해 보이더라고요. 비트코인 망했다라면서 일찍 팔고 나간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투자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보통 팀 드레이퍼인데요. 이번에는 다른 유명 벤처 투자자인 셔빈 피셔바, 그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스페이스 X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민간 우주 개발 업체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대에 걸쳐서 투자해도 좋을 최고의 장기 투자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둘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 장기 베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장기 베팅에 이미 참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페이스 X가 달나라에 가듯이 비트코인 가격도 달나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스위스에서 비트코인 기반 귀금속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의 다른 암호화폐들도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귀금속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도 할 수 있다. 이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계속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채무를 못 갚아가지고 디폴트 상태에 진입하게 되었죠.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죠. 이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아르헨티나 법정화폐인 아르헨티나 페소가 이제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몰릴까봐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안타깝죠. 한때는 정말 이제 경제적으로 부국이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자, 아무튼 비트코인마저 매수를 못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해서는 얼마 전에도 소식이 나왔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100일 동안 가격이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물량 확보가 우선이다라는 그런 취지가 엿보이는데요. 그들이 지난 100일 동안 매집한 매수에 들어간 비트코인 총량은 무려 6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채굴량에서 33에서 34% 정도를 차지하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참고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99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주마다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설레발을 잠깐 한 번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기관 자금이 그레이스케일 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것은 아닌가. 자, 비트코인 가격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매주마다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 다음 소식도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에서는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에 비트코인 고래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9,500달러 밑으로 내려가자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은 계속해서 1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해 왔었다는 것인데요.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녀석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거, 이런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고점을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미디어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부터 비트코인이 쭉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떨궈가지고 개미도 좀 털면서 더 싼 가격에 매집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손에 들려있는 치즈가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강아지가 세력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 하락합니다. 자, 무섭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정사정 없죠? 이 나머지 떨어진 것들은 누가 먹죠? 개미들이 먹습니다. 자, 개미들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라도 주워 먹어야죠.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분석들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인데스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CEX 데이터 분석 총괄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앞으로
스위스 쿼드뱅크의 디지털 자산 총괄은 이야기합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8,000에서 8,2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뉴스 B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1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9,8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8,500달러까지 뚫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8,200에서 8,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골 때리는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JP모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반감기 후 내재 가치가 25%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는 11,500달러 수준이다. 장난하냐 이 치사한 놈들아.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JP모건, 혹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3,000달러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JP모건이 이제는 11,500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때마다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른 JP모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다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나타나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면서 내가 비트코인을 쥐약에 비유하는 것은 이제 쥐들이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쥐들의 건강 보양식을 이야기한 것이었다. 비트코인은 몸에 좋은 것이요 라고 입장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 날이 사실 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트코인 분석들 나온 것을 몇 가지 모아봤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하방을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7,500달러를 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추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추세선을 확실하게 깨고 내려온 모습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사토시 플리퍼가 이야기하기를 이거 봐라 차트가 얼마나 못생겼냐,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9,350불대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숏 관점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더블탑, 이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더블탑 패턴과 상승할 수 있는 하락형 쐐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지 구간을 깨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9,550불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깨고 떨어지면 7,050불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이제 깨느냐 아니면 위에서 버텨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은 공포에 진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될지 저희가 긴장하면서 이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밝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 않나 라는 말씀을 전해드려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F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버튼과 광고주 방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꼭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